삼국지 가만히 보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관우 장비는 뭔가 능력 발휘할 기회가 없어. 야, 이력서 내봐. 유비 따라다닌 것밖에 없는데 너 뭐냐 그랬더니 사실 쟤 굉장한 애예요. 이래서 만인지적이란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삼국지의 수많은 믿을 수 없는 뻥 중에서 정말이 하나 있죠. 바로 장판파 전투입니다. 이건 진짜거든요. 그때 조조도 없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조조의 본대가 따라잡을 정도로 따라잡힌 게 아니죠. 제 생각에는 유비가 백성들 데리고 가다 늦어지니까 이걸 추적하기 위해서 추격팀을 보냈을 거예요. 그럼 얘들은 대체로 중무장팀이 아닐 것이고 충분히 유비를 잡을 만한 특전부대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냥 지나쳐서 유비까지 육박을 한 거지. 그런데 장비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기병대 단독으로 개울을 건너서 가기에는 자기들 병력도 좀 적고 저 아저씨 보니까 혼자 안 죽겠고 한 10명은 같이 갈 것 같고 이럴 때에 애들이 본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느라고 지체했을 수가 있겠죠. 물론 조조는 무지하게 열받아서 뒷얘기가 없지만 너 같은 놈은 안 돼 이랬을 거야. 죽더라도 이놈아 들어가서 쳤어야지 아마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장비가 그렇게 막았다는 거는 이 사람이 대단하다는 건 인정해 줘야죠. 사실 제가 못 가봤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기가 좀 힘들어요. 요만한 개울 앞에 가면 근데 이게 무수한 감동을 줘가지고요. 명청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건 진짜 대단해. 그때 여기까지 오려면 이게 호북성에 있는 데인데 여기까지 오려면 그걸 어떻게 오냐고요. 와, 여기까지 오려면 그러면 한 달, 2달 걸려서 왔는데 개울 하나 보고 가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예 비석 세우고요. 내가 왔다 갔다. 그래서 또 시야, 그러니까 명나라 청나라는 이 무조건 시를 써야 돼. 아니 뭐 글한수 해서 놔두고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이게 나중에는 장판파를 보러 오는 게 아니라 어걱 이분도 다녀가셨어. 허걱 이분도 다녀가셨어. 이거 얘 글씨야. 또 얘는 사람 글씨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유명한 사람이 글씨 써놓으니까 또 뽑아가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삼국지는 전설이 전설을 낳고 전설이 로망을 낳고 이렇게 커져갑니다. 총나라 들어갈 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능력 발휘를 하는데 이때 유비가 관우를 남겨두고 장비, 제갈량 등을 인송을 하고 촉으로 들어가는데 원래 군대가 진국하고 나라를 점령할 큰 나라를 점령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서 수도를 잡고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쓸면서 들어가죠. 그때 촉군의 절반을 장비가 쓸고 들어갔다는 거는 그만큼 능력도 있고 신임도 받았다는 얘기죠. 하여간 촉이라는 데는 공격하긴 힘들고 방어하긴 좋은 데입니다. 여기서 이제 화군이라는 곳에서 어만을 만나는데 삼국지 연인은 또 여기서 어만하고 만나는 장면을 가장 멋지게 극화를 해서 장비가 참 진짜 나관중은 천재야. 이게 사람이 말이죠. 저 사람은 주먹으로 사는 애야. 주먹밖에 없어. 그냥 닥치면 받아.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실력 증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드디어 총나라 들어가면서 이제 하는 거야. 이럴 때 장비의 실력을 발휘해서 우당탕 쿵쾅 요렇게 하면 플러스 알파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어만하고 지략 대결을 하다가 어만을 장비답지 않게 꿰내서 잡는 걸로 하죠. 그랬더니 제갈량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당신은 무력에 힘만 센 장비가 아니라 지혜까지 갖춘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묘사를 해서 어만과의 만남을 완전히 극적으로 바꿨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고 어만이 병력이 좀 적었나 봐. 그리고 이때 남들 장비가 잘 싸웠어요. 단숨에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허세를 타는 거지. 너희놈! 대군이 왔으면 항복해야지 감히 맞서서 싸워? 아 근데 어만이 까딱도 안 하네. 그러니까 이 장비가 화가 나서 저 자식 죽여! 그랬더니 이 어만이라는 아저씨가 정말 명언을 합니다. 야 어차피 난 잡혀도 너 날 죽이려면 얼마나 죽이는데 화는 왜 내? 그냥 죽이라고 그러면 되지. 그랬더니 장비가 갑자기 이놈 물건이네. 그래갖고 들어 앉혀갖고 손님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아마 오히려 효과가 있어서 줄줄이 뚫린 것 같아요. 항복하고.
그 얘기는 없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나관종은 여기서 기가 막히게 해갖고 어머니 내가 설득하겠어 하고 나가서 애들 다 문 열게 만드는. 그러니까 나관중은 정말 각색의 천재예요. 근데 이 각색을 그냥 들어엎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뭐 이렇게 몰아주기도 있지만, 오늘 세 번째 비결이 나오는데, 역사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토리를 보면서 역사에 숨어있는 진실을 찾아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맥락으로 가면서 자기가 살을 붙여주는 거예요. 요게 세 번째 비법이에요. 그게 합쳐져서 삼국지가 되는 건데, 이런 스토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가 진실하고 아닌 거랑 헷갈리고,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10번을 봐도 헷갈리고, 아무리 봐도 삼국지보다는 삼국지 연의가 재밌는 게 그래서 그렇죠. 유비는 촉을 점령하는데 최고의 공로자로, 지금까지 다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꼽았겠습니까? 제갈량과 장비와 법정을 최고의 공로자로 선정을 해서 금 500근, 은 1000근, 동전 5천만. 이야, 동전 금운이 세긴 세. 그리고 비단 1000피를 내립니다. 이게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돈 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요, 조조가 푸른 거에 비하면 정말 작아요. 그렇다고 제가 유비가 치사하다가 아니고, 없는데 어떻게 그만큼 경제력 차이가 난 거죠. 조조는 뭐 비단 5000필 막 이렇게 풀더라고. 장판파에선 장비의 용감함을 받고, 촉에 진군할 때는 장비의 지휘력을 받고, 이제 정말 센 애가 붙어서 용호 상박의 결전을 벌이는 게 파서군 전투인데, 조조가 유비가 촉을 점령하니까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한중을 치러 들어오죠. 이 한중을 먹게 되면요, 이게 또 촉나라로 이게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조조의 또 뛰어난 장수였던 장합이 한중을 정복하고 계속 촉 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촉의 동북 국경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파서를 점령하고 주민들을 한중으로 이주시켜요. 굉장한 위기죠. 그때 장비가 나가서 장합을 막습니다. 양군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정예병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른 쪽 길로 돌아서 장합을 공격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은 게 용기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통솔력도 있어야 돼요. 아무튼 장합의 부대는 이 촉의 지형 때문에 부대가 분열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응이 잘 안 되는 거죠. 군상 고립됐을 때 장비가 들어가서 치니까 장합이 겨우 10명 정도 하고만 탈출했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패를 당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유비가 한중 쟁탈전을 벌일 때 한중을 지키던 조조군의 두 장수가 하우연과 장합이었어요. 근데 유비가 하우연은 죽이는데 장합한테는 오히려 이기지 못하고, 이놈 너무 세, 그래갖고 나중에 정면 대결을 못합니다. 그 정도로 장합이 센 장수였고, 나중에 제갈량이 치고 나갈 때 그 유명한 마속이 사고 쳐가지고 가정에서 패할 때 마속의 약점을 알고 쳐서 죽인 게 장합이었어요. 그래서 장합은 유비나 제갈량도 정면 대결을 꺼려 한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장군이었는데, 장비가 걔를 쳐서 막아낸 거지. 물론 승부라는 거는 얼마든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으니까 장비가 장합한테 10번 싸워 10번 이긴다라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장합을 거욱 죽일 뻔할 정도로 패퇴시켰다는 거는 만인지적 맞다는 얘기죠. 연희에서는 장비가 관우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이걸 해 막 두드려 패고 그러니까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내막은 몰라요. 자기 부하한테 죽은 건 맞아요. 이릉 대전을 위해서 출전 준비하다가 죽은 것도 맞아요. 분명히 전투 준비하다가 어떤 트러블 때문에 살해된 건데, 막하장수였던 장달과 범강이 장비를 죽이고 오나라로 도망간 건 맞는데, 그 내부에 어떤 건 몰라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촉의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요즘 여기 성향이 너무 다른 애들이 많은 거예요. 촉나라 원주민, 이쪽에서 들어온 사람, 유비 따라온 사람, 이런 다중 구성에서 문제가 생긴 건 100% 맞는 것 같습니다. 삼국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장비는 군자는 아끼지만 소인은 보살피지 않았다. 장비는 군사령관이니까 처형도 많이 한다, 병사들 채찍질 한다 그러는데, 촉에 들어갔을 때는 군사령관이 아니라 이제 통치자급으로 왔잖아. 왜냐면 군대를 크게 거느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비가 장비한테 너가 사단장 할 땐 그래도 되는데, 지금 참모총장 시켜야 되는데, 또는 국방부 장관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니? 너무 군대식으로 한다.
서주에 있을 때도 조표랑 갈등을 일으키다가 조표가 배반해갖고 여포를 맞아들이는 얘기. 이것도 연희는 살을 좀 붙였지만 큰 스토리는 맞는데, 그러니까 장비는 항상 거기서 트러블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형주를 못 맡기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계속 무장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만하시네. 아주 너무 동탁하니까 좀 거만하긴데 살이 좀 안 쪄서. 삼국지 최고의 약당, 뚱뚱하고 팍 그래갖고 말 못하거든요. 작고 날렵하고 순발력 좋은 나관중이 사기친 거냐. 문제는 내가 사실 이렇게 됐는데 짜증나는 게 제 또래까지는 참겠는데 창은 너무하잖아. 형님 또 한 번 던져보시죠.